안녕하세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이 보령 마을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는 톡톡 보령 사회를 맡은 열두우물 마을 기자 윤미영입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함께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청라면 신살리 이장이자 윤미영 기자님과 같은 열두우물 마을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원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로 벌써 톡톡 보령이 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2022년 한 해는 쉬어가서 이 톡톡 보령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2022년, 21년까지 2년 연속 톡톡 보령 패널로 참여했는데 막상 직접 사회를 맡으려니 굉장히 떨리고 설렙니다. 떨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봐요. 네. 윤 기자님만 믿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톡톡 보령은 보령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들을 모셔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네요. 2023년 어떤 활동을 하셨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돌아가면서 한 분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제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김영주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웅천읍 수부삼리 백석기라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청라면 장산 1, 2장 김정진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댐 아름다운 끝마을 봉성리에서 최고의 문화예술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장 김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마을 선행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한 한빛교육의 황선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대삼리 마을 가꾸기 추진위원장 김용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산면 풍계리 마을 추진위원장 진교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이 꽃피는 개화리 한방 미나마을 이장 김서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남포면 제석 1위 위친서강마을의 추진위원장 정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특히 마을 만들기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다 보니 오늘 듣게 될 이야기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을도 지나왔던 길이기도 하고 앞으로 힘내서 달려나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윤 기자님, 시작하기 전에 보령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에 보령 시만의 단계를 추가한 것인데요.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 2단계는 현장 포럼, 3단계는 희망마을 선행사업, 4단계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자율개발, 마지막 5단계는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종합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단계별로 참여한 선배 마을과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마을 현황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자리이면서 또 마을에 대해 더 깊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장 포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올해 봉성리, 신구 1리, 수부 3리, 장산 1, 2의 현장 포럼을 충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해주셨는데요. 김영주 사무국장님께 현장 포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각 마을의 현장 포럼 결과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현장 포럼이라고 하면 일단은 말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럼을 하면서도 많이 어르신들에게 혼나기도 했었는데요. 포럼이라는 단어가 가진 어떤 의미를 떠나서
옛날 마을의 그 정자나무 아래서 마을 어르신들끼리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장면을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마을의 경조사이기도 하고 불편한 거나 좋은 일, 나쁜 일들을 편하게 얘기하시고 하셨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공식화되고 정책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외국에서 사례를 찾았는데 그 말이 농촌 포럼이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 의미나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사업적 의미를 떠나서 이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말이 외래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라고 하니 너무 딱딱하고 동아리라고 하면 너무 또 자유스럽고 이런 거에서 그 말을 그대로 쓰자. 그래서 텔레비전, 에어컨처럼 우리말에 농촌에 자연스럽게 이 말이 정착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 현장 포럼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 당시 시작할 때 현장 포럼은 지금 마을들이 하고 있는 어떤 미래 설계형 현장 포럼 외에도 깨끗한 마을 만들기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갈등 해결, 프로그램 개발 등등의 여러 형태의 포럼이 진행이 됐었고요. 사업보다가는 계몽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처럼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게 이 사업적 의미로 좀 정착이 된 거는 2015년 농림부가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지금 아까 처음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보령 마을 만들기 그리고 충남형 마을 만들기 이 사업 체계에 맞게 농림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체계가 시작되고 현장 포럼이 마을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꼭 치러야 되는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면서 미래 설계형 농촌 현장 포럼이 더 많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 시점에서 현장 포럼이 어떤 거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마을의 큰 방향성, 미래 모습을 주민들이 함께 그려보고 그거에 맞게 사업 또는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구상해보는 과정 이거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농촌 현장 포럼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전조사,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도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워크숍 그리고 견학도 다녀오시고 컨설팅도 받으시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을별로 이제 이 현장 포럼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가 보령형 마을 만들기, 충남형 마을 만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 체계도 그러니까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비전 체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비전 그리고 테마 그리고 목표들과 그 위에 사업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마을이 그려놓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방향, 마을의 미래의 모습, 우리 마을이 어떤 것들에서 만들어내겠다는 큰 모습이 되겠고요. 그 테마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을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업을 또는 어떤 활동들을 하겠다는 하나의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목표가 하나, 둘,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업 성격에 맞게 경관, 환경, 문화, 복지, 그리고 소득, 체험 이런 분야로 나눠서 세 개의 목표를 각각 작은 목표들을 잡고 거기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들을 구상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봉성리는 문화예술마을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던 마을입니다. 이장님께서 하시던 활동하고 재능을 마을에 환원하면서 다양한 문화, 예술, 복지 활동 그리고 경관 조성 활동들을 해오던 곳입니다. 따라서 마을의 색깔은 명확합니다. 예. 문화예술마을로서 경관이 아름다운 청정한 마을로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테마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보시면 화합, 꽃, 웃음, 어우러지는 반딧불, 별꽃 그리고 문화예술마을이라는 단어가 이제 색깔과 방향성이 드러나 있죠. 예. 아래 사업 내용들은 이러한 마을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 나가겠다고 생각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비전 및 테마에 맞게 경관, 환경, 문화, 복지 부분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거리들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체험 및 소득 사업을 마을 축제와 함께 확대해 나갈 사업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구 1위 비전 체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신구 1위도 경관, 환경, 문화, 복지 부분에
마을 방향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봉성리하고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비전하고 테마에서 보면 신구리 이름에서 따와서 신 그리고 구, 이 조화라는 내용, 그리고 꽃, 웃음, 건강이라는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비전 테마만 봐도 이 마을은 꽃을 가꾸겠구나. 아래 사업 내용을 봐도 꽃을 심고 장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길을 정비하는 경관환경 분야 부분의 내용도 있고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문화복지 부분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포럼 당시 신하고 구 이거의 조화에 대해서 보다 깊게 논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이를 구체하기 위해서 노인과 젊은이, 원주민과 이주민 등이 소통과 화합 그리고 또 이 신구의 경관 분야를 또 같이 또 가밀시켜서 500년 느티나무를 1000년까지 가꾸겠다는 내용까지 사업 내용에 담고자 했습니다. 이번에는 수부 3리 비전 체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수부 3리도 역시 이제 경관, 환경, 문화 복지 분야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건강과 화합, 웃음으로 볼 수 있는데요. 테마에는 만복꽃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복꽃길 이것을 봐서는 상상되는 장면이요. 길 따라 조성되어 있는 꽃길과 거기를 오순도순 걸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옹기종기 모여서 무엇인가 활동하는 모습일 텐데요. 역시 사업 내용에서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복꽃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꽃나무를 식재하고 이에 맞게 벤치, 태양광 가로 등 돌담 등을 조화롭게 경관 조성하고 그리고 쓰레기 관리를 통해서 환경 정비를 함께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 식사, 소통방, 마을 카페, 문학 프로그램 운영 등등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문화복지 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산 1, 2 비전 체계도를 보시겠습니다. 장산 1, 2는 다른 마을과 다르게 특수한 자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바로 복지센터인데요. 과거에 이제 권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설립된 제2의 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권역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 주민들의 화합이 우선이라는 것을 이번 현장 포럼에서 생각하게 된 마을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마을이 결국 가지고 있는 자원, 즉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주민 대상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가지는 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비전과 테마를 보면 행복, 웃음이라는 단어가 메인이고 부자 마을이라고 있지만 이는 빵빵하고 또 부자 마을이 있는데요. 이는 소득 분야라기보다는 빵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은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도 문화복지 부분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현장 포럼 당시에 포커스를 둔 게 복지관 더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였고 관련 아이템을 찾고자 주민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 마을의 특성이 담긴 각양각색의 마을 계획이 나왔네요. 네, 사실 농촌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농촌이 지금 처한 현실로 보면 다 비슷비슷한 현실이실 겁니다. 거기서 어떤 각양각색이라는 것들이 마을의 특징을 찾아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우리 4개 마을도 보시면 대부분 다 환경과 문화, 복지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각양각색, 이 특징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웅천읍 수부 3리 백석기 추진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수부 3리는 화합이 잘 되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마을이 비전인데요. 웃음이 절로 나오는 마음이 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꽃길 가꾸기 사업입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이 606호 지방도로에서 대전에서 무창포 가는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차를 갖고 다니다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하자. 그게 나왔는데 저기 나온 친구들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가 앞에 쓰레기를 치우고 꽃발 조성하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그걸 조성했습니다. 우리가 사비를 들여서. 그 사비를 조성하고 나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하거든요. 꽃도 좀 사진도 찍어가고 이걸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이장님하고 동네 어른들하고 상의해서 꽃길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만복길을 또 만들고요.
거기서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고 지금은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되는데 앞으로도 조성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네, 수부 3리는 현장 포럼 결과에도 보면 꽃이 있는 마을 조성, 만복꽃길 조성, 보호수 주변 정리 등 많은 사업 내용이 있어요. 올해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과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 쪽에도 많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특별히 경관 쪽에 신경 쓴 이유 있으실까요? 예, 경관 쪽이나 아까 말씀드렸지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걸 좀 줄이고 또 마을 하천에다가 청소도 하고 우리 동네는 지금 보호수가 한 1000년쯤 되는 거 보는데 그 보호수를 지금 몇 년이나 350년 해놨어요. 그게 되게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밑에 앉아서 얘기하고 쉬고 놀고 그러는데 잡초가 많으니까 사람이 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들 같이 앉았다가 야, 우리 이거 정리 좀 하자. 그리고 자발적으로 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정리해갖고서 코드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는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화합이 잘 되고 우선 동네가 뭐 한다 하면은 아줌마, 아저씨, 형님들이 많이 나오셔요. 우선 나오시니까 그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네, 김영주 사무국장님,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다른 마을과 차별화된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꽃으로 이 차별화된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꽃으로 마을을 덮을 수도 있을 거고 특별한 꽃을 희귀한 꽃을 심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기에는 많은 사업비와 그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할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을 같은 수부 3리 같은 마을은 테마에서도 나타나신 만보꽃길이라는 거를 설정을 하셨고 그 전부터 또 쓰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이라는 거를 특화시킨다는 것보다는 이 만보꽃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져가는 것보다 꽃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부터 먼저 고민을 좀 하셔서 그 꽃길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주민들의 화합과 어울림과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 이유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사업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차별화된 꽃이라기보다는 차별화된 꽃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더 맞겠죠. 네. 네, 웅천읍이 다른 마을도 수부 3리를 보고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수부 3리 주민들과 앞으로 더 아름다운 마을을 위해 함께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으뜸가는 마을을 되겠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산 1, 2 이야기 들어볼까요? 김정진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산 1, 2 비전 체계도를 보다 제가 빵 하고 터졌는데요. 웃음소리 빵빵 터지는 큰 부자 마을을 테마로 정하셨네요. 상상만으로도 좋으셨을 것 같은데 빵빵한 계획 중에 특별히 중점을 두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현장 포럼 하시면서 좋았던 점과 애로점 있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을은 그동안 그 전임 이장님 중에 그 마을 만들기 일기로 나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이어지질 않아가지고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을 주민들끼리 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는 이 교육과 이런 것을 신청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장 포럼 이것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참여를 같이 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현장 포럼에서 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시고 그 주민분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고령 주민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호응도가 좀 저조하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이장님,
같은 청라면의 이장으로 빵빵한 마을의 계획이 잘 실현되길 소망해 봅니다. 올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으로 천연 비누, 천연 화장품 관련 주민 프로그램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천연에 관심을 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천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재료도 마을 주변에서 얻을 수 있고 뭐 비누라든가 샴푸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추진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을 분들이 그 참여하면서 엄청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을 해서 화합과 소통이 되는 그런 마을로 해서 점점 발전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에도 김영주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의 마을과 다르게 장산 1, 2는 복지회관 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활발한 의견이 교환된 것 같은데 현장 포럼 추진하면서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현장 포럼에서 얘기를 할 때는 다른 이야기보다 더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회관을 어디다 짓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사업을 어디에다 하냐,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 대부분은 그거는 이장님이 알아서 할 거다, 또는 우리 마을 남자분들이 알아서 할 거다, 리더들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얘기들로 좀 돌아오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상황이 다르죠. 내가 직접 참여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도 이 문화복지 프로그램 얘기할 때는 많이 즐거워하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사업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다는 얘기를 저희가 교육 때 또 미리 말씀드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좋다는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가 좋게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으로 해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과정이 꼭 있어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장산 1, 2 목표는 무엇인가요? 뭐 크게 잡지 않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주민들끼리 마음이 통하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갈등이 일어나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니 분명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마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듭니다.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어떤 마을이 되어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농촌 현장 포럼 마을 중 마지막으로 미산면 봉성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김유재 이장님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봉성리는 23년이 가장 핫한 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알바몬 광고에 대한 비하인드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게 되었고 주민들의 동의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에는 우리 봉성리가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큰 회사인 알바몬 기획사에서 우리 봉성리 마을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또 기획사 섭외팀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이모저모 마을을 둘러보시고 나서 결정하시고 또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역량을 나름대로 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배역을 들여서 연습도 하고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전국의 유명한 마을이 돼서 너무나 지금도 기쁘고요. 또 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매년 그 광고 대상을 중앙에서 선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을 주민들이 배우로 찍은 이 알바몬 광고가 올해의 대상으로 또 뽑히게 돼가지고 얼마 전에는 또 그 축하 영상을 이렇게 같이 찍어서 일단 보내드리고 좋은 소식이 오면은 또 우리 주민 대표들도 같이 가서 또 광고 대상 받는 자리에서 기쁨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봉성리가 축복을 받는 한 해였고 또 주민 여러분들이 또 그런 큰 광고를 잘 따라서 해주셔가지고 마을 소득도 생겼습니다. 출연료도 많이 받았고요. 선물도 많이 받고 행복한 봉성리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네, 정말 멋집니다. 저도 그 광고 봤는데 아는 얼굴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봤습니다. 이장님의 추진력 정말 놀랍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도 이렇게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영주 사무국장님, 미산면 봉성리 마을 발전 계획을 보면 컨셉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사업의 과정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를 하게 하는데 봉성리 현장 포럼을 진행하면서 마을의 강점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을의 강점이 있었을까요? 네, 마을이 지금 진행하는 어떤 사업적인 형태를 떠나서 이 마을의 가장 큰 강점은 리더분들과 주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마을이 이장님이 가지신 재능으로 그 마을 형태를 바꾸고 경관을 꾸며나가는 형태를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놀라웠던 것은 이장님이 베푸신 그리고 이렇게 펼치신 재능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네, 당연히 이 마을은 주민과 리더가 가장 큰 강점이자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과 리더분의 활동이 가장 빛을 발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얼핏 보면 이 마을의 어떤 사업적 형태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이장님의 재능이나 능력이 마을 전체에 색깔을 입히고 있어서 리더분의 어떤 독단적인 활동이 아니었냐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마을에서 놀라웠던 점은 주민분들과 리더분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였습니다. 리더분이 뭔가 재능을 발휘를 해주고 이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모습, 이 모습이 가장 큰 강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더분, 그러니까 이장님을 비롯해서 가지고 계신 재능, 능력 그리고 이거를 발벗고 나서셔가지고 끌어가 주시는 이 리더분의 능력하고 그리고 또 다독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강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김유재 이장님을 시군창의 사업으로 그때 뵀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시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반딧불이 별꽃 피는 문화예술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목표는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예, 그 봉성리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까지는 사실 마을 만들기에서 시행했던 시군 창의 사업, 봉성리 문화예술마을에서 시행했던 문화예술학교가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소리 도서관의 시창작 교실로 시작해가지고 시집도 발간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게 되어서 더욱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 후에는 꽃길 가꾸기 사업, 또 주민세 활용 사업으로 마을의 노후진 담벼락에 시도 쓰고 벽화도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을 또 꾸준히 해왔고요. 또 사실 좋은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청
한국 산림문학회하고 또 인연을 맺어가지고 산림청 공원을 문학헌장공원을 선물하게 됐었는데 내년에 충남도에서 그 공원에다가 정자를 세울 수 있는 쉼터 조성 사업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봄에 정자를 좀 조성하고 또 산림청에서도 식목일 행사를 그 정자를 짓고 현판식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또 그 덧붙여서 또 봉성리 마을 입구에는 수자원 유유지가 있고 폐광이 있었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으로 지금 수질 정화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변에 갖고 놓은 한국문학 헌장비 공원과 바로 그 물길 건너에 있어서 다리를 하나 세 다리를 놓고 또 연결하게 되면은 그 수자원 유유지를 약 10,000평을 공원을 또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좀 두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돼서 주민들도 또 사실 좀 고무돼 있고요. 저도 오랜 동안 고생을 해왔지만 아주 기쁜 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장님의 확고한 목표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을의 이장으로 목표가 확고해야 계획된 마을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더불어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어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민들과 하나 되어 꾸준한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리 그전 활동을 하셨더라도 현장 포럼을 끝낸 마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장님과 주민들의 역량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장님,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요. 멋진 문화예술 마을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사무국장님, 아쉽게도 오늘 신구 이리마을이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셨는데요. 사무국장님께 대신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신구 이리 현장 포럼을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셨을까요?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포럼 자체 전반적으로는 이장님과 주민분들께서 준비부터 진행까지 참여까지 잘 해주셔서 어려운 점이라고 난관에 부딪혔다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신구 1위가 보령시에서는 그 상대적으로 좀 인구가 적은 마을에 속하고 그러다 보니 주민 참여율보다는 주민 참여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결과에 비전 체계도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꽉꽉 채워드리고 싶어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이게 생각했던 만큼 안 채워졌던 것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현장 포럼을 할 때 4개 마을이 모두 여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름에 진행을 했고 장마철에 진행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독 신구 1위의 포럼을 진행할 때만 비가 왔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마을하고 연결해서 오전 오후로 진행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전에 진행을 하고 신구 1위만 들어가면 비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전조사 때 외에는 그 교육이나 워크숍, 심지어는 선진지 견학을 갈 때도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장님께서 주민분들 멀리 계신 분들 리더분들하고 같이 차로 실어 나르시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유모차 끌고 오시면서 비 맞으면서 오시고 해서 포럼을 진행했던 기억이 아직도 사는데요. 그렇게 날씨가 좀 안 받쳐준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비가 그렇게 와서 주민분들 참여율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비가 왔기 때문에 회관에 잘 참여하고 앉아 계셔서 또 그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넣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김영주 사무국장님, 신구 1위 계획 중에 특히 천년 느티나무 만들기 행복회관 만들기가 눈에 띄는데요. 계획 중에 마을 발전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강점으로 작용될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까 봉성리도 주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구 1위도
이 주민들의 그 참여도나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신구 1위도 주민들의 이 마음이 너무 따뜻하십니다. 예. 저희가 처음 회의를 갔을 때도 주민들이 저희 회의에 방해된다고 어르신들께서 마당에 나가서 앉아 계시기도 하셨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갈 때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면서 항상 이 포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만들어 주셨었습니다. 이런 아무래도 주민들의 마음, 마인드가 가장 큰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주민들끼리 함께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외부나 누구든 이렇게 서로 보듬으면서 어울려 갈 수 있게 만드는 주민들의 마음이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이제 아까 비전 책에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구라는 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이상으로 이제 외지인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잘 보듬고 어울려 가는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게 신구리의 미래 모습 그리고 또 현재의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느티나무 아까 천년 느티나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존해왔고 500년을 앞으로 500년을 더 또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고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구 1위가 가진 강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아쉽게 이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셨지만 마을의 발전 응원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김영주 사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김영주 사무국장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 현장 포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소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내일이든 너일이든 그리고 이게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민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얘기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얘기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농촌 현장 포럼은 소통이다. 네. 이장님도 이 과정을 걸어오셨잖아요.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몇 년 전 신살리 마을의 현장 포럼 때가 새록새록 추억이 되어 지금은 자율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뭉클함이 번져나옵니다. 네, 새내기 마을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뭉클함이 번져나온다는 말이 어떤 기분일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마을 이장님, 추진위원장님들도 아마 몇 년이 흐르고 처음 세웠던 마을 발전 계획들이 목표한 바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면 그 뭉클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장님, 네. 현장 포럼 다음은 어떤 단계죠? 다음 단계는 희망마을 선행 사업입니다. 사업 명부터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장 포럼 추진마을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봉성리, 수부 3리, 장산 1리, 신구 1리 마을에서는 길을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 사업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럼요. 청라면 장현 1리, 주교면 신대 3리, 미산면 풍계리, 성주면 개화 2리가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올해 추진했는데요. 마을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주 한빛교육 황선만 대표님이 마을별 희망마을 선행 사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황선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희망마을 선행 사업은 이게 비슷한 것이 있고 각각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마을마다 꽃을 심는다든가 견학을 갔다 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각각 다른 이렇게 빛깔을 가진 재미난 사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장현 1리 같은 경우는 이 목공예 동아리 활동을 크게 했는데요. 평상을 굉장히 큰 평상도 만들어요. 무대 사이즈 되는 그런 평상도 만들고요. 좀 작은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은행 축제하는 곳곳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셔도 좋을 거예요. 지금도 그 벤치와 평상들이 마을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리움 화분 만들기 동아리 활동도 있고, 또 은행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활용한 공예품 만들기, 이런 활동도 펼쳤습니다. 신대 삼리는 마을 분들이 모여서 거기도 비슷하게 벤치와 화분 만들기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그 만드는 벤치와 화분을 마을길 곳곳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주민 화합의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행사를 했어요. 수국을 마을 주민분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그 신대삼리는 이게 이사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민분들 간에 수인사조차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도 보령에서 그 이사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은 마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수국 나누어주는 행사를 오전 내내 이렇게 했는데, 뭐 방송을 크게 하고 막 며칠 전부터 알려주고요. 그 수국을 가져가면 이제 뭐라고 하지, 포토 화분에 담겨 있는 수국을 가져가죠.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아무 화분이나 거기다가 다시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그 화분을 집 앞에 내놓자. 뭐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장님도 처음 인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같은 꽃 화분이 이렇게 있고, 집안이 그 대문 앞에 수국이 곳곳 집집마다 펼쳐져 피어 있다. 생각만 해도 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했어요. 풍계리는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그 마을회관이 있어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미가 살고 있죠. 그 공간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목은 새활용 작은 도서관, 작은 전시관이라고 했는데요. 그 마을 주민분들이 모여갖고 장판을 걷어내고 벽지를 다 뜯고 천정도 다 뜯어내고, 낮잖아요. 옛날 저 건물들은 대부분 천정도 완전히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훤히 이렇게 트이게 만드는데요. 이게 완전히 노가다예요. 그 무더운 여름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풍년 창작 공간이라는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을 주민분들이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옛날에 샀지만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많잖아요. 이제 그 공업화가 되고 이렇게 더 좋은 물건들이 나오면서 사용하지 않는 옛 물건들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풍계리 주민분들은 이게 그림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물론 그 그림을 전시를 하게 됐고요. 또 지풀공예 동아리 활동도 했어요. 그 이번 겨울에도 또 모여서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화 1위는 미나마을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미나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했는데 그때마다 마을회관이 꽉꽉 찼어요. 그리고 풍물 동아리 활동도 했는데요. 풍물을 이제 처음 배운 거죠. 그 처음 배운 실력으로 무대도 올라갔어요. 10월 21일이었죠. 그날 제2회 한박 미나마을 어울림 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무대에 올라가서 손을 보이게 됐습니다. 또 그 미나마을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개화 1위의 앞으로 큰 그 사업의 줄기인데, 미나마을답게 마을 골목길에 이렇게 그 벽화를 민화로 그리는 그런 활동도 같이 했고요.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바로 앞에 또 이렇게 잘 사용 못하는 이렇게 좀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도 주민분들이 같이 좀 깔끔하게 이렇게 그 청소도 하고 간단한 이렇게 리모델링이라고까지 뭐해도 이렇게 좀 그 같이 모여서
그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비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사업의 결과를 들어보니 마을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4개 마을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남는데요.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그 풍계리에서 마을에 간 치울 때였어요. 이게 막 그 장판 뭐 그 도배지 막 이런 것들이 밖에 나오면서 마당이 정말 더러워졌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종이라든가 뭐 이게 이제 폐 휴지가 되는 거죠. 이걸 다 치우고 나니까 이걸 또 쓸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거기를 또 쓸으려고 몇 사람이 빗자루를 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 차가 거대한 차가 등장을 했어요. 살수차라고 아시죠? 물 뿌리는 차요. 네. 그 물 뿌리는 차가 물을 쫙 뿌리면서 마당을 청소하는데요. 아주 장관이었어요. 사실 그 풍계리 마을에 그 살수차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얘기를 듣고 차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그 풍경은 가장 크게 기억이 남네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 정말 기억에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을마다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표해서 마을마다 참여해주신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주교면 신대 3리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경 추진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대 3리는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원주민과 귀농귀촌인의 화합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점 있으실까요? 네. 먼저 신대 3리 마을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대 3리는 그 귀촌해서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 마을 그 현황을 보면은 봉황마을이라고 원래 신대 3리에 사시는 원주민들이 봉황마을 사람들이고 행복마을이라고 또 있는데 행복마을에 이제 새로 귀촌해 오신 분들이 귀촌해서 희망마을이라는 이제 명칭을 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새뜸마을은 또 그 반대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또 가지고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고 그다음에 하늘촌 마을이라고 또 있는데 그 신대 3리 보시면 알겠지만 봉황산 밑에 높은 쪽에 이렇게 높은 쪽에 사시는 분들이 명칭을 높게 사신다 그래가지고 하늘촌 마을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그렇게 4개 마을이 합쳐서 신대 3리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대 마을 선행마을을 잠시만 희망마을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신경 쓰는 게 원래 귀촌하신 분들은 좀 편하게 와서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원주민들은 원래부터 농사 지으시면서 사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귀촌 인구하고 원주민 간의 어떤 그 참여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그 이장님께서도 그 귀촌 인구하고 원주민들하고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귀촌 하신 분들하고 원주민 간의 어떤 그 화합의 문제는 그 신대 3리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장님과 또 우리 그 마을 주민 추진위원 여러분들이 합심해가지고 원주민과 귀촌하신 분들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정말 귀농 귀촌인과 원주민의 화합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추진위원장님을 뵈니 신대삼리는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죠. 마을 주민들은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자주 참석해 주시는데 마을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지금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마을 가꾸기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원주민들이 많이 참석해 가지고 마을 뭐 꽃 가꾸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초 내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몇 분들이 참석해 가지고 같이 활동도 해 주시고 많이 지금 마을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 마을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려 그러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까 황성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달에 주민 화훼 날을 선정을 해가지고 수국 나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에 뭐 시장님도 오시고 면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시고 그 수국 나눔 행사를 굉장히 빛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수국 나눔 행사 이런 행사가 어떤 수국 나눔의 행사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업에 참여 못했던 사람들이 수국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어떤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 앞으로도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입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행사를 많이 진행해 가지고 그 원주민과 이주민들의 어떤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여율은 높을 수 있으나 다양한 세대가 고루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지 견학을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견학 다녀오신 후 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저희 이번에 선진지 견학은 논산 양지뜸 마을이라고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뭐 반신반의하고 갔었는데 그 마을에 다녀온 후에 굉장히 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 양지뜸 마을이 굉장히 마을도 깨끗하고 또 어떤 주민들의 어떤 솔선수범해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마을 주민들이 우리 마을도 앞으로 그런 마을로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해주시고 상당히 부러워하셨던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네, 황선만 대표님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대 삼리의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전해 나갈지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뭘 활동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희망마을 선행 사업에서도 그런 수국을 매개로 한 이렇게 만남의 어떤 마당을 좀 추진해봤던 거고요. 신대삼리는 220가구 540명 정도가 되고요. 지금도 마을에 가보면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주택들을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좀 더 한 몇 년 지나면은 더 몇십 명은 기본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마을의 특징을
분명히 좀 그 중요하게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견학 다녀오면서 주민분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이사 오신 분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됐을 때 우리 그 마을 만들기는 더 신바람이 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김영경 위원장님도 그 이사 오신 지 지금 한 5년인가 6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마을의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섰잖아요. 예. 사실 신대삼리의 역사는 몇 번 마을 만들기 시도했다가 또 이렇게 중지하고 뭐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서로 이사 오신 분들과의 어떤 융화에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한 이렇게 그 함께하는 그런 마당들을 그 이벤트 단순한 어떤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뭔가 좀 그 기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을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추진호 위원장님이 마을의 리더로서 앞으로 이런 마을을 만들고 싶다 하는 바람이나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을에 보여지는 면보다는 마을 사람들의 편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알아가야 될 그런 그 마을 주민들을 알아가면서 추진해 나가야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선진 마을의 어떤 잘된 마을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화합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진 위원장님의 바람과 소망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산면 풍계리 진기옥 추진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풍계리야말로 정말 초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풍년 창작공간 개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년 창작공간은 옛날 마을회관을 재활용해서 멋진 공간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주민들의 반응 어떤가요? 우선 사랑으로 우리 이게 마을회관을 다시 탄생시켜 주신 황선만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아우 그런 걸 왜 해? 날도 더운데. 아 싫어 안 해. 무슨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한 분 두 분이 모여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그리는데 나는 왜 못 그려? 그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모여서 뭐 만들고 웃고 밥도 해먹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굉장히 크게 개관을 했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봤지만 장소가 정말 멋지더라고요. 특히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활용하여 다시금 활성화시킨 것이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황선만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풍년 창작 공간을 구성하시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주민들과 함께 재활용 공간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전시관, 뭐 미술관, 전시관 이런 영역은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마침 이렇게 보령에 이렇게 귀촌에서 사시는 화가 두 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김환영 화백하고요, 박경일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 두 분은 대한민국에서도 꽤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전국적인 큰 일을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도움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정말 그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전시관을 만드는 작업, 이게 이제 재활용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무슨 뭐 어떤 전문가한테 어떤 사업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단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야 됐죠. 저희가 시작한 날이 7월 마지막 7월 30일 정말 최고 더울 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모입니다. 5시. 5시에 시작해요. 그 완전히 뜨거워지기 전에 좀 마치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뭐 어느 마을이든 어떤 사업을 하든 모두가 다 같이 한다. 사실 이건 쉽지 않죠.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 분들만 후반부에 가면은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힘들었지만 함께한 분들은 정말 우정이 매우 깊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점이 가장 큰 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정말 귀하게 만들어진 공간이네요. 이런 귀한 풍년 창작 공간을 유지 관리하려면 꾸준한 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님, 마을에서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이 공간을 그냥 버려진 공간을 새로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분여해서 맡자. 분여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젊은 이제 분여해서 맡아서 오시는 분들 차 대접도 하고 그림에 대한 설명도 하고 모든 관리, 청소, 뭐 모든 프로그램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을 분여해서 맡기로 했고요. 이제 1년 후 다시 이제 또 새로운 시작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작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시 전시하기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군요. 제가 풍년 창작 공간 취재하러 가고 싶었는데 벌써 다른 분이 취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올 12월호 열두물 마을 신문을 보시면 자세한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을과 함께 이제 첫걸음을 떼셨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멋있잖아요. 추진위원장으로서 포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쭙고 싶습니다. 네, 소소한 작은 공간이지만 버려지는 공간을 새로 탄생시켰다, 다시 피어나게 했다 해서 너무 아름답게 해놨기 때문에 주민들과 화합, 신나게 다시 무언가를 또 다시 해갖고 우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 다시 피어난 마을이라 그것을 맥락으로 삼고 다시 피어나고 다시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추진위원장님이 포부대로 풍계리와 함께 멋진 성장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님도 지금 신사님 마을 이장으로 계시잖아요. 네. 마을 만들기를 하기 전과 한 후 제일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마을 만들기에는 희노애락이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마을은 마을 만들기를 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을이 발전은 둘째고 주민들이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즐겁게 마을 사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저도 이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 건 아니지만 시군 창의 사업을 통해 3년간 마을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마을의 희로애락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마을의 이야기,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을도 언젠가는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살짝 듭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장님 되실 날을. 네, 다음은 희망마을 성향사업 마지막 마을입니다. 성주면 개화 2일이 김서광 이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우선 2023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충청남도 최우수상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번에 큰 기대 없이 이번 행콘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콘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내년에 의미 있는 입상하려면 올해 경험도 쌓고 또 가산점도 확보해야겠다 싶어서 우선은 서류를 넣게 되었는데요. 근데 과정에서 점점 좋은 성적 받게 되니까 약간 마음가짐 달리게 됐고, 무엇보다도 저희 주민들이 그 더운 날에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 참여해 준 덕분에 이게 충남 전체 1위라는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저와 저희 주민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서광 회장님,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제일 젊으시잖아요. 젊으신 분이 마을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장님의 역할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동시에 하기 어렵진 않으세요? 네, 사실은 제가 이미 2020년도부터 마을 총무로서 마을의 전반적인 어떤 실무나 모든 업무들을 도맡아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개화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보령민화협회 사무장으로서 좀 행정에는 조금 밝은 편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작전과 행정병으로서 부대 살림살이 전체를 좀 맡아서 했던 그런 어떤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마을의 체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과정들이 저에겐 참으로 뜻깊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치는 이장님을 보니 젊은 이장님을 필두로 주민들과 하나 되어 올해 많은 성과를 거둔 결과가 당연한 거 아니었나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황선만 대표님, 네. 개화 1위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추진하면서 활력 넘치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마을 분위기라든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 것 같으신가요? 우선 개화 1위는 잘 모여요. 견학을 가는데도 버스 2대에 주민분들이 꽉 찼어요. 정말 꽉 찼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꽃길 가꾸기 이런 활동을 할 때도 아주 잘 모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잘 모였던 것은 아니고요. 민화를 매개로 해서 활발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 마을 사업의 계획도 민화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할 그런 계획이고요. 실제 민화는 좀 독특하죠. 예, 정말 독특한 테마를 잡았는데요. 어떤 마을이든 뭔가 좀 그 마을만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갖췄을 때 훨씬 더 기대할 수 있고 더 재미있을 수 있겠죠. 예, 개화 1위는 정말 큰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처럼 좋은 일이 가득 생길 것 같은 느낌 저도 듭니다. 김서광 회장님, 개화 1위 한방 민화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개화 1위는 40만 민화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민화협회 공인 제1호 민화마을이고요. 전국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유일한 민화마을이기도 합니다. 민화마을답게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 어떤 마을은 다시 하겠습니다. 민화마을답게 우리 마을 주민들은 그 어떤 마을보다도 많은 주민들의 민화를 접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20분 이상은 전문적인 마을 작가이자 마을 해설사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보령 시민들이 바로 우리 개화일에서 개화일이 주민이자 제1세대 민화 작가인 호암 김댐 화백으로 또 민화를 배워서 민화 작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님들이 우리 주민들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밀접한 생활권자로서 실제로 주민들로부터 명예 주민으로 인정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작가와 주민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진정한 예술의 일상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마을에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때 민화를 통해서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로 융합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화 1위 주민들은 어떤 도시 못지않게 아주 다재다능한 귀촌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구슬이 서마르여도 꾀어의 보뱅개처럼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서로 모래알처럼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화가 그 서마을 구슬을 꿰는 어떤 그런 연결고가 되어 주었고요. 그래서 어느새 오케스트라가 갖춰지고 있고요. 협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민화를 통해서 다합치 단합해서 모든 주민들이 소수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주민들이 눈이 되고 귀가 되고 팔다리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우리 마을 주민들도 행복하고
우리 마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행복한 그런 마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바람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추진했던 마을 중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마을이 있는데요. 청라면 장현 1, 2입니다. 대신 황선만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 1, 2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오랫동안 쉬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주민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현 1, 2도 여느 마을하고 다를 바 없이요. 자꾸 고령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신바람이 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을 좀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시도가 됐다고 그러고요. 특히 그 어르신들하고 뭐 조그만 거라도 좀 재미난 공동체 활동을 좀 해보자는 취지에서 다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청라면 장현 1, 2 은행마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장현 1, 2가 가진 힘, 강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고령화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타 마을에 비한다면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마을 분들 기준에서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장현 2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아요. 40-50대 남성분들, 특히 40대 남성분들이 꽤 잘 모입니다. 이번에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하면서 평상 만들기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그 힘도 필요하지만 또 기술력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술력을 가진 사람과 힘을 가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0대 남성분들이 한 10명 정도는 그냥 모입니다. 대단한 힘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모이는 마을도 그 젊은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예. 그리고 장현 1, 2는 누가 뭐라 해도 은행나무죠. 예. 이 은행나무 특히 그 은행 축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잘 꾸려간다면 이건 뭐 충남의 이렇게 대표적인 마을로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은행나무라고 하는 이 뭐 누가 흉내낼 수 없는 이렇게 자산이죠. 예, 저는 굉장히 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장현 1, 2 강점이 앞으로 잘 발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봅니다. 다른 마을과 다르게 다시 시작한 마을이잖아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마을 사업은 화합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화합이 안 되면 뭐 가다가도 중지하고 뭐 이러는 게 마을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화합은 어쩌면 이렇게 어느 정도 나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나는 뭐 잘할 수 있어 해갖고 나만의 열정만 가지고 막 나가게 되면은 그것도 갈 수가 없는 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즐겁게 가는 거, 뭐 그걸 중심에 두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즐겁게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화이팅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네. 이렇게 8개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마을들이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배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신살리 마을도 걸어갈 길이기 때문에 저도 마을의 이장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남포면 재석 1위 정지환 추진위원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석 1위는 언제부터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셨나요? 예, 재석 1위 이제 미친서왕 마을은요, 마을 만들기 이제 단계적 그 사업으로 보면서 했을 때 이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을 리더해 나가는 이제 추진위원장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추진위원장 소임을 맡다 보니 어떤 그 중책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 농식품부 이제 공무원에서 진행된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리더자 교육 1기 과정을 제가 4박 5일 교육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농식품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어떤 신념 체계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막바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마을 우물을 고치고 마을 축제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 앞에 이제 봉성리에 우리 이제 거기 김유재 이장님도 계신데 지금 이 비전 체계 뭐죠? 단계별 사업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장 포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 저 이장님은 벌써 3, 40년 전에 마을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 자체가 마을 운동의 시작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개화 1위도 지금 작가와 주민이 융합을 대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작가분이 그 마을로 벌써 이사 오셨다는 자체는 마을 운동의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2015년도에 충남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수많은 이제 어떤 사업들의 교육을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 만났던 분이 우리 이제 여기 길 대표님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대표님을 오셨네요. 그래서 끝내는 그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 자체도 마을 운동의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재석 1위가 걸어온 마을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네, 근 10년의 이야기를 계속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현장 포럼 오신 마을, 희망마을, 선행사업 하신 마을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로운데요. 우리가 이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기엔 동기는 뭐냐면요. 저희 동네는 이제 법정싸움을 통해서 마을이 굉장히 공동체가 붕괴됐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위기까지 닥쳤던 마을이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신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민들 간이 떨어져서 얼굴도 안 보고 소통도 안 하기 때문에 마을 총수라도 하고 살자라는 것은 명분이 뚜렷하거든요. 그 동네 안에 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화가. 예, 그래서 어떤 위기 극복에 깨끗한 마을 가꾸기는 하나의 열쇠 역할을 했다. 깨끗한 마을 가꾸기 운동이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충남문화재단이라든가 여타 재단들이 하는 사업들에 제가 이제 공부하러 다녔다 했잖아요. 그 속에서 역량을 이제 보조 사업들을 마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의 눈이 조금 떠졌죠. 그 탄력으로 인해서 2016년도에 현장 포럼을 하게 됩니다. 현장 포럼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옷으로 얘기한다면은 단추에 첫 단추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장 포럼부터 해서 종합개발까지 가셔야 될 텐데 그 과정 안에 모든 평가는 비전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비전 체계. 그래서 저희 마을은 농촌 현장 포럼 때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마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죠. 그 아픔을 이제 또 딛고 일어나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을 굉장히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을 뭐 자치규약도 만들고 마을 이름도 미친 서각으로도 만들고 전략을 짜는 거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마을 만들기가 뭐냐? 맨날 동네 청소만 하고 끝날 것이냐? 했을 때 종합개발은 어떤 걸 할 거냐 했을 때는 주민의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 이거예요. 공간이. 그럼 공간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첫 번째 토지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건물이 지니까요. 그러면 토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우리의 전략이에요. 작전이에요. 그 안에 이제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죠. 전략은 이제 다양한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2017년이 됩니다. 현장 포럼이 끝나고 2017년 희망마을 선행 사업을 할 때는 현장 포럼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이제 마중물 사업이에요. 종합개발 단대로 가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사업을 하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홍보해야 되니까 대로변에 대형 간판, 아마 보령시 마을 간판 치고는 최고 클 겁니다. 해수욕장에 수많은 차들 다니죠. 마을은 안 돌아도 이름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현장 포럼 때 했던 약속들을 하나씩 이제 주민들로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지금도 제가 오늘 올 때
그 당시 현장 포럼 때 만들어낸 그 비전책이 오늘 또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뱉었던 많은 글들이 다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상당량을 지금 다 해놨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우리가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2017년도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도전을 합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4회 때 도전을 하는데 보통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어떤 대회냐면은요. 쉽게 해서 전국에 3만여 개의 마을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동고동락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요. 성과 보고의 대회나 똑같아요. 그럼 나오는 마을들이 보통 10년, 20년 된 마을들이에요. 그런데 현장 포럼 1년 만에 행복마을 만들기 준비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저희 마을 해냈습니다. 1년 만에 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현장 포럼이라든가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통해서 여타의 마을을 선진지로 다니시잖아요. 선진지 마을의 공통점은요. 제가 알고 있는 선진지 마을의 공통점은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갔다 왔더라고요. 동판 회관에 박혀 있더라고요. 수상 마을들은 사무회 안에 드는 마을은 두 번째는 체험휴양마을도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성학교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선진지라는 마을들이. 그러면 전략은 거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모든 것은 선진지 마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마을 만들 콘테스트에 가서 충남 1위 이제 전국 3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개화 1위도 이제 작년에 성과를 내셨으니까 전국대회 가셔야 될 텐데 충분히 역량이 있으셔요. 왜? 주민들하고 벌써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일약 이제 무명의 마을이 스타마을 반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수상마을이 되고 나면은. 그럼 여타의 사업에 주민들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자긍심도 생기고 서로 해보자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그 속에서 이제 그 다음 사업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보너스처럼 생기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체험 휴양마을도 또 지정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 근데 건물이 없으니까 인성학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설계를 하는 내년에 건물 들어가면은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 탄력으로 이제 마을 축제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올해 9회를 내고 내년에 10회인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사업들이 연관성 안에서 이제 여기 자율개발 5억짜리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었던 토지가 670평이 확보가 됐어요. 토지가 670평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할 계획들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10억짜리 종합개발 사업 10억짜리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형 마을 10억짜리 사업은 1호 마을인데 상징성이 굉장히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현장 토론 때 주민들의 의견으로 비전 체계를 만든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있는 앞으로 이제 후발 이제 마을 분들은 종합개발을 이제 신청하시게 될 텐데 그런 어떤 평가지표 안에는 처음에 현장 토론 때 만든 비전 체계에 맞춰서 얼마나 따북따북 차질 없이 했는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간단하게 마을의 어떤 경과 과정은 이제 종합개발까지 사업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것은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물론 좋은 점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딪힌 갈등이나 어려웠던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포기하지 않고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비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마을에서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농촌 개발, 마을을 개발시켜주는 사업이에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어떤 대가성을 원하고 있고 거기에 못 미치면 불만이 생기고 공동체를 하는데 이제 미온적인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서로 협조 안 해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신념 체계가 딱 쓰면은요 액션 그룹이 필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그룹. 그러면 저희 마을은 벌써 2017년도에 행안부의 그 미친사각마을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마을 기업을 하나 설립을 했어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요. 그래서 마을 문제 해결에 그 액션 그룹이 일선에 나서는 거죠.
마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한다 그러면 그 행사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제공하고 하는 부분들, 동네에 벽화를 한다면 페인트를 제공해 준다든가 식사를 제공해 준다든가 마을 돈을 쓰지 않고 거기는 이익금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합니다.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마을에는 건물이 없어요. 공유 건물이. 회관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노인회라든가 또 그런 쪽으로 써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자 법인의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냐면요, 지역민한테 공유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오시는 분들한테 모든 부분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와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굉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거기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분들이 나중에 저희 마을의 행사에 알게 모르게 다 자원봉사로 전환이 돼서 동참을 해주고 계셔요.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저희 마을에 지금 MOU를 맺고 있는 기관단체 마을들이 32군데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문제는 원주민들 스스로도 많이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요, 친구 맺기라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 분들이 안 도와준다, 뭐 힘들다 한다 해가지고 저희 마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같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너무나 놀란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벽화를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벽화 사업 하면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제 퇴색되니까 흉물스럽잖아요. 그럼 실패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 벽화는 속에 다른 그림이 또 들어있어요. 또 세월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저희 마을에 와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왜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하고 그러냐면요, 그런 거예요. 동네 안에는 협조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신데 한번 자기한테 질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을에 와서 수고스러운 일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가성도 없고요, 우리 마을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 와서 그렇게 이쁘게 해주고 가셔요. 의미 있는 일을 해주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과연 다른 마을에 가서 빚지락질을 한번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네, 저도 비법을 배워서 재석 1위처럼 쭉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사무국장님, 여쭙고 싶은데요. 네. 충남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재석 1위 현장 포럼을 진행하셨잖아요.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요, 그때 나온 마을의 비전과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 마을 2016년에 포럼을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 나온 비전이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문화마을이라고 나섰었고요. 그리고 테마로서 미친 서강마을이라고 이제 짓게 되셨었는데, 지금 아까 바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하셨지만 이런 활동 하나하나의 성과들이 이 비전하고 100% 매칭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비전을 잘 이루고 따라서 잘 수행해 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 이제 현장 포럼을 하는 마을이나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하는 마을들이 같이 나와 계시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비전이나 목표는 그 당시에 세운 것들이 끝까지 꼭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상황들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이 처음에 우리 마을이 현장 포럼하면서 만든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정체되어 있는 마을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분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대신 공식적으로 같이 논의하면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마을 상황에 잘 맞게 또 변경해 나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석 1위의 마을 만들기 과정을 듣고 나니 정말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8개 마을은 또 그 목표를 다 이루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종합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저희는 이제 자율개발을 통해서 이제 토지가 이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확보된 토지 위에 이제 건물 신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축된 건물에 어떠한 내용들을 채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마을들도 좀 다녀봤는데 실제적으로 건물을 줘놓고 활용을 못하는 마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번 설계 단계부터 일단은 사후에 건물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첫 번째 운영 관리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어떤 공과자비, 전기세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부담 없이 할까 해서 이제 거기 태양열인가요? 태양광. 예, 태양광 그런 부분으로 전기를 좀 만들려고 하고요. 해결을 하고 있고 또 난방시설 이제 지열 난방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이제 교육관, 전시관, 숙소, 그다음에 이제 공동 급식실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이제 칸매기만 치는 게 아니라 시골은 실제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나 하더라도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떤 구조를 통해서라도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어떤 피로감이 생기지 않게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예비 계획 세우는 단계, 설계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럼 내년 되면은 이제 기본 설계 신축에 들어갈 겁니다. 중점은 처음에 우리 마을에서 필요로 했던 건물 짓는 부분, 그게 지금 중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신살리 마을도 자율개발 사업을 끝내면 종합개발을 목표로 하는 마을로서 너무 궁금했는데 앞으로 어려울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나온 8개 마을이 선배 마을로 많은 소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의원장님, 마을의 목표도 있겠지만 의원장님이 마을에 바라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마을에는 이제 주민들이 살잖아요. 주민들이 살고 하는데 마을을 보는 관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냥 셀프 리더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리더한다고 생각을 해서 솔선수범을 하고 좀 관련한 데도 참여해주고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좀 오해도 좀 덜 생기고 뭔가 이제 활력이 더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마을의 이장님과 추진위원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욱 멋져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장님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윤미영 기자님, 저는 멋져 보이지 않나요? 저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마을 이장입니다. 맞네요, 이장님. 잠시 잊었습니다. 이장님도 멋지십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 기울인 시간이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늘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께 질문을 하나 더 할까 하는데요. 나에게 마을이란 질문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처음 소개할 때처럼 김영주 사무국장님부터 시작할까요? 나에게 마을이란? 내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나의 집이자 보금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에게 마을이란? 나에게 말하는 사랑과 같습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살아갈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요. 저의 전부이고 미래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마을이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이다. 예, 저는 나에게 마을이란 내 육신의 터전이다 이렇게 삶의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마을은 무대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마을이 변하고 또 퇴색되고 또 화려하게 변신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새 개화이라는 마을은 저의 꿈이요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연로하신 제 부모님께서 여생을 보내신 마지막 종착점이 되었으며 또한 마을 활동가의 길로 들어선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이 오히려 저에게는 강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변 어르신들과 주민분들께 여쭙고 배우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마을의 막내입니다. 막내라서 자존심을 내세울 것도 없고
주변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을 어머님처럼 아버님처럼 형님처럼 누님처럼 섬기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화리를 향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에게 마을이란 서로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는 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는 바를 실천해야만이 되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네, 나에게 마을이란 내 마음이 꽃이 피면 마을도 꽃이 핀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윤명 기자님께도 질문하겠습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저에게 마을은 살아왔고 앞으로도 쭉 살아갈 나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을 만들기는 소명의식과 열정, 끈기, 인내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정을 떠올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도움도 너무 많이 받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2030 톡톡 보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